첼시의 심장으로 불렸던 프랭크 램파드. 지금까지도 골키퍼 제외 최다 연속 선발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철 같은 체력, 간결하고 창조적인 킬패스 능력, 피지컬을 이용한 안정적인 볼키핑과 같은 장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램파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니 해도 미들라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답게 역사상 최고 수준의 득점력을 가진 미드필더 중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비견할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스티븐 제라드, 미하엘 발락 정도가 가능하고 램파드와 이들을 비교해보면 누적 및 평균에서 램파드의 수치가 가장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은 비결은 바로 뛰어난 축구지능에서 비롯한 오프더블과 위치 선정 능력과 많은 PK였습니다. 대다수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은 피치를 스캔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램파드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신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앞뒤 양옆을 돌아보며 피치의 실시간 정보를 얻어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10분 활용하여 볼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이 파이널 서드에 도달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하여 결정짓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중거리 슛도 훌륭하여 상당히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주로 쓰는 발은 오른발인데 왼발로도 그에 준하는 위력의 슈팅을 했습니다. 즉 득점 패턴이 다양했다는 얘기죠. 디디에 드록바의 존재도 램파드에게 있어 큰 어드밴티지였습니다. 박스 안에서 드록바가 피지컬로 어그로를 끌어 수비를 집중시키고 그로 인해 생긴 빈틈을 램파드가 공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한 램파드와 드록바 조합은 수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스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패스의 정확도, 조율 능력, 창조성 모두 월드클래스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백킬 패스나 원터치 로빙 패스, 라보나킥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램파드의 빠른 판단을 통한 킬패스는 템포가 빠른 첼시 공격의 중요한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공격수 앞으로 보내주는 패스는 EPL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패스 성공률은 폴 스콜스나 세스크 파브레가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성공했을 시 워낙 절묘한 위치에 떨어지기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패스 능력으로 도움을 상당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EPL에서 통산 도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즉 득점도 도움도 10위 내에 들어가는 중앙 미드필더였습니다. 참고로 루니를 공격수로 분류하면 EPL에서 득점과 도움 모두 10등 이내에 랭크된 유일한 미드필더가 램파드였습니다. 또한 램파드는 굉장히 꾸준한 선수로 유명하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특별한 슬럼프 없이 매년 기복 없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는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매 경기 기복 없는 플레이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이란 것이 엄청난 수준인데 매 시즌 4,000분, 많으면 5,000분대의 경기를 소화했으며 중앙 미드필더가 무려 164경기 연속 선발 출장 기록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지간한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한두 경기쯤 관리나 부상으로 이탈하고 수많은 재능들이 유리몸으로 고생했으며 라이벌 제라드조차 종종 부상으로 신음한 시즌이 있었단 걸 감안하면 램파드의 전성기, 내구성과 체력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램파드는 기본적인 중앙 미드필더보다도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부여받아 공격 전개 및 득점까지 직접 가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리롤 중앙 미드필더인 것이죠. 활동폭이 상당히 넓은데 팀이 내려앉아 있는 수비 혹은 빌드업 상황에는 3선 위치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하다가도 공이 공격 진영까지 전진하면 거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격의 마무리 작업까지 가담합니다. 두뇌 회전이 매우 빨라서 원터치 내지 투터치 안에 공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첼시 팀 컬러에 맞게 빠른 속도로 다이나믹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 능합니다. 수비면에서의 평가를 해보자면 램파드의 수비력은 공격에 무게를 싣는 선수치고 매우 훌륭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몇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이 좋지 않아 팀에게 민폐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일단 태클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램파드의 최전성기였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팀 내에서 마케렐레 다음으로 태클 수가 많은 선수가 바로 램파드였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아서 인터셉트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공격 지향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열심히 참여하고 팀의 위치가 내려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기에 팀의 수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도 분류되지만 파트릭 비에이라 같은 유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램파드는 4-3-3 포메이션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제한적으로만 공격에 참여해야 하는 위치에서 뛸 때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축구 지능과 인터셉트 능력이 좋아 그 위치에서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중거리 슛도 잘 차고 위치 선정은 웬만한 공격수를 훨씬 능가하는 슈퍼 공격 옵션을 그저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한다면 그 감독은 바보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제 무리뉴 감독은 바보가 아니었고 전성기의 램파드는 마케렐레, 에시앙, 미켈 등보다 수비 지향적인 미드필더들과 같은 라인에서 뛰며 보다 자유롭게 공격적인 롤을 수행했습니다. 램파드의 드리블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꽤나 예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램파드의 드리블은 분명 빠르고 폭발적인 드리블이 아니었지만 그의 페이크 슛 동작은 틀림없는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보편적으로 접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동작을 마치 아르헨 로번처럼 잘 활용했습니다. 터치도 굉장히 깔끔하고 의외의 순간 발놀림을 사용한 볼 키핑력과 탈압박도 상당히 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양발 드리블이나 알까기도 종종 사용했습니다. 투박하다는 인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잘못된 인상일 뿐 면밀히 보면 플레이가 굉장히 부드럽고 기술적으로도 모자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램파드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선수였으면 프리미어 리그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라리가에서 영입 제의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킥이 매우 우수하여 첼시에서 코너킥을 주로 전담하여 찾고 프리킥도 돌아가면서 찼습니다. 또 페널티킥을 굉장히 잘 처리했습니다. 개인 통산 60회의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했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페널티킥으로 43개의 득점을 기록해 역대 페널티 득점 2위, 성공률 또한 86%로 90%에 육박했습니다. 페널티를 차는 스타일은 미리 찰 곳을 정해두고 박스 밖에서 조깅하듯이 달려와 막을 테면 막아보라는 식으로 목표 지점에 강력하게 꽂아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킥력을 바탕으로 중거리 슈팅 능력도 당대 최고 순위에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램파드의 절정이던 200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 프리미어리그 중거리 슈터를 떠올리면 스티븐 제라드와 함께 항상 손꼽히던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램파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페널티 박스 밖 최다 득점자이기도 합니다. 골 넣는 미드필더 강철몸 램반장, 그는 프랭크 램파드였습니다.